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 확인으로 1번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주식 약 시작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정해놓은 이슈를 한번 봐야죠.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 부분이 오늘의 이슈의 첫 번째예요. NC 코로나 확진자 8명이 발생이 됐거든요. NC소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셔요 이게? 오늘부터 전사 재택근무. 야, 이런 회사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딱 나오니까 에이 다 나오지 마. 집에서 재택근무해. 집에서 재택근무해. 멋있지 않나요 진짜? 어떤 회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확진자 8명 발생, 오늘부터 전사 재택근무. 나 참. 이 정도 나올 정도면 거기에 배경이라는 건 아셔야 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항상 이 뒤에서 움직이는 거 중요한 거지. 주가보다는 뭘 봐야 돼? 거래량.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 맞죠? 주식의 이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거래량 움직임이 더 중요한 게. 그게 그림자거든. 결국은 NC소프트가 코로나 확진자 8명 발생이 돼서 오늘부터 전사 재택근무다. 이 부분에 야, 이게 진짜 이거 획기적이다. 라는 게 아니라 이 내면적인 부분을 봐야지. 그게 이거잖아. 코로나 백신. 지금 뭐 한국하고 호주 초기 방역은 성공했지만 백신에 뒤처져. 지금 있는 게 아스트라제니카 아니면은 지금 얀센이야. 얀센 백신. 미국 국민은 25%가 접종을 했는데요. 3차를 맞는데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1차, 2차만 맞아도 되는데 이제 3차까지 맞는데 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 보건당국은요.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계획을 수립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한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532명이라 적어. 다른 나라보단 적다고. 주말 검사 수가 적어서 적은 것도 있지만 적긴 적은 거야 이게. 그런데요. 확진자 개수에 의해서 이게 금방 1000명 되면 어떻게 해? 1000명? 1000명으로 확 늘어나면 미치겠죠, 그죠? 확진자 엿새 만에 다시 500명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확대하겠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국민 2.29% 3%도 안 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확대하겠다. 일단은 방역은 잘 됐지. 방역을 잘 됐는데 방역에 힘들었었던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개발에 치중을 했고 백신에 의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되는 이 부분을 노렸던 거지. 초기에 방역이 잘 돼 있는 부분이었는데 백신이 없어서 지금 구걸하러 다녀야 돼. 구걸하러. 계속 방역만 할 수는 없잖아요. 명역 체계를 만들어야지. 그게 문제인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맞힐래니까 뭐 혈전 생긴다. 얀센도 그렇다. 지금 미치겠는 거지, 그죠? 모더나는 한 개도 안 줘 지금. 근데 모더나가 주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3차 접종인데잖아. 자국 우선이잖아, 자국 우선. 그러니까 언제 오냐고 이게 언제 오냐고. 결국은 이거 뭐 계속 이러다가 1000명, 2000명, 3000명 늘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는 마스크 벗잖아요. 문제는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겨 이거를. NC 코로나 확진자 발생 8명 발생됐다. 이게 많이 발생된 것도 아니요. 오늘부터 전사 재택근무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도대체 몇 개나 있겠느냐 이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이슈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여기에 관련돼 있는 백신 아니면은 뭐 CMO 해가지고 뭐 모더나 백신을 뭐 생산을 하겠다 뭐 유통을 하겠다 이런 회사들은 상한가도 들어가고요. 종목에 대한 부분에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거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어 지금. 자, 그런 쪽을 쫓아다닐 수도 있겠지, 그죠?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다시 이 상태로 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순환되는 거지. 컨택트 언택트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순환될 수도 있잖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은비님 전사 재택근무 이게 이슈고 야 대단하다 이건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뭐예요? 한국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가 대박이 나겠지, 그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회원님들은 그걸 봐야 되는 거지. 결국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 치료제는 그 다음일게요, 그죠? 일단은 백신이 문제지. 우리 진단키트는 잘 만들었잖아, 이제. 이 백신을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방역대책본부에서도 백신 관련되어 있는 회사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도 제약회사에 좀 더 드라이브를 걸게끔 정책적 지원과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이번 주에 첫 번째 이슈가 될 거예요. 월요일 날 이슈라고. 내일도 이거는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요. 그래서 신 대표 방송은 본방사수로 꼭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두 번째 이슈 한번 들어가 보자. 두 번째 이슈에 대한 부분 한번 보자. 야, 미국 코인베이스 상장. 가상화폐. 코인베이스. 얘가 이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고 코인베이스의 창업자예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네. 우리 비트코인으로 수익 많이 낸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JCN 시스템. 이게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를 만들고 유통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회사. 그게 JCN 시스템이거든요. 어쨌든 미국의 코인베이스가 상장했다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이 커지고 있다는 거지. 개인 투자자 거래 규모, 가상통화 24조. 유가증권은 뭐죠? 유가증권 3월 평균인데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코스피 시장을 얘기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알겠죠? 그죠? 코스닥 시장. 자, 봐봐요. 자, 가상통화는 24조, 유가증권 코스피는 9조, 코스닥은 9조, 해외 주식 2조, 24조예요. 개인 투자자 거래 규모가 미치겠죠, 그죠? 이건 뭐 코스피 시장보다 훨씬 더. 이거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을 합친 것보다도 더 24조 거래됐네. 그쵸? 두 개 해봐야 18조잖아. 야, 이게 대단한 거라고요, 지금. 근데요, 정부는 6월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미국 재무부 조사, 요 루머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시간 만에 14%나 폭락했어. 근데 이때 또 산 사람도 있다니까. 진짜요, 이때 또 비트코인 이거 쌀 때다 하고 산 사람도 있대요. 아, 이 비트코인이 근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너무 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7천만 원인가요? 8천만 원인가요? 조금 있으면 1억 될 것 같은데 한 개당.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비트코인이 이거를 거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트코인과 관련돼 있는 회사를 보라는 얘기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지. 자, 봐봐요. 김치 프리미엄 해갖고 20%로 취소돼. 그러니까 비트코인을요, 해외에서 사가지고 한국에 와서 파는겨. 왜냐면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이 더 비싸니까. 미국에서 사가지고 한국에 와서 팔면 김치 프리미엄이 붙는데. 아우, 왜들 이래 진짜. 지금 뭐 그 루이비통인가? 루이비통 뭐 구찌 이런데 줄 서서 지금 지갑 하나 사려고, 백 하나 사려고 지금 뭐 밤새서 줄 서고 있잖아, 한국. 그쵸? 이게 명품에 대한 보복적 소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명품에 대한 보복적 소비에 의해서 루이비통은 가격을 더 올리고 있잖아. 그지요? 근데도 더 잘 팔려. 나중에 보복적 소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백 하나 사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더 비싸게 팔래나? 그건 나도 모르겠쇼. 어쨌든 간에 이 여건들이 투자자의 심리를 얘기하는 거고, 투자자의 심리가 어떤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그거지. 주식 야학 시간에 맨날 뭐 이 얘기 떠들고 저 얘기 떠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우리가 뭔가를 의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겠구나라는 이 로드맵과 지평을 찾아야 되는 게 신 대표가 해드릴 일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신 대표 방송은 본방사수 해달라. 딸이 코인에서 저보다 잘 벌고 있어요. 그래요. 아, 왜 이래요, 이것도. 역시 젊은이들이 머리가 좋긴, 그죠? 1억 간대요? 그러게요, 지금. 비트코인 사가지고 주변에 갖고 계신 분들 보면은 3천만 원대에 샀는데 지금, 2배 더 이상 났다고 아주 좋아해요, 보면은. 비트코인 자기도 모르게 매도된대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나스닥에 상장한 게 이렇게 코인베이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데에서 해야지. 브라이언 암스트롱은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고, 에어비앤비 개발자고, 딜로이트 컨설턴트도 했고, 이게 지금 이렇게 확 늘어난겨. 분기 추정치 매출. 오, 미친다, 이게, 그죠? 억 달러예요, 억 달러. 결국은 이런 쪽에 돈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비트코인에 투자라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제가 수익 낸 거죠.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게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업체의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우회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렇지만 제일 핫한 부분은 이런 거였다. 미국 코인베이스의 상장, 이런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식지 않은 비트코인의 열풍, 시총 2조 달러 돌파, 비트코인 진짜 1억 가나. 거기에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비트코인 채굴기, 가상화폐, 코인 마이닝 채굴기. 그죠? 거기에 관련돼서 비트코인 가격 폭등으로 그래픽카드 품귀 현상, 품귀 소식. 3070이 얼마인지 알아요? 3070이 이거 봐봐요. 기가바이트 그래픽카드 게이밍 패키지 뭐 해가지고 이게 제이시언 3070 117만원. 이거 하나에 117만원이요. 지금 이거 보고 하고 뭐 코인베이스 이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코인베이스 이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을 택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은비님. 이제 신 대표가 방송하는 이 스타일을 알게 되신 게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서 하나씩 매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이슈 한번 볼게요. 다음 이슈. 다음 이슈는 SK텔레콤이에요. 물론 SK텔레콤이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소외됐었던 텔레콤 인적 분할 주가 날개 단다 이거지.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SK텔레콤. 인적 분할 발표. 그 다음에 지주와 비지주 회사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체적으로 뭐 유한타에서는 37만원, 시총 30.5조 제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특히 뭐가 있어요? IPO.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ADT 캡스 11번가, 원스토어 이런 것도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IPO를 할 거예요. SK텔레콤 살까 말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K텔레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가 조사해서 알려드리려고요. 자, SK텔레콤의 지배구조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존 최태원 회장 그리고 SK가 SK텔레콤을 관할을 하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로 움직이는 직계체제로 움직였었던 상황인데요.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로 나누겠다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중간 지수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얘기예요.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SK텔레콤 자회사, SK하이닉스 계열사 이런 쪽을 SK를 중심으로 해서 SK텔레콤 그 다음에 SK텔레콤 사업회사,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눠서 투자회사 쪽에는 SK하이닉스를 집어넣고 나머지 회사에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회사를 상장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SK텔레콤에 관련되어 있는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은 완성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SK텔레콤의 주가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과 동시에 진행되는 자회사의 IPO 추진, 2분기에 원스토어를 시작으로 ADT 캡스 11번가 이런 쪽으로 이게 T맵도 있잖아요. T맵. 그죠? T맵도 이거 유료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움직이지 않았던 주가였었고 간만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관심을 둬야 되는 그런 종목이 꼭 뭐 SK텔레콤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회원님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뭐를 회원님들은 봐야 되냐면 그러면은 원스토어라는 회사가 뭔가 11번가가 뭔가 한 번도 사용 안 해봤어요? 사용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 스마트폰에 다 있어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원스토어가 IPO를 할 때 공모주 받아야지. ADT 캡스 뭐 할 때 공모주 받아야지. 공모할 때 공모주 받아야지. 줄 서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자금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나쁜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슈로 잡아놓고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들을 잘 보시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이슈에 대한 부분 볼게요. 요거 한번 봐봐. 현대차 아산공장 셧다운, 한국 GM 부평공장 셧다운. 왜 셧다운했나요?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의 부족이야.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이겠지. 여기 볼게요. TSMC 정전 자동차용 MCU, 이게 MCU 칩의 이 제조 라인 피해 조달 비상이 된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MCU 칩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이 MCU 칩은 차량용으로 만들면 차량용 반도체라고 그러는 거고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걸로 한다면 전자제품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세탁기에도 들어가고요.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다 이런 부분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TSMC가 정전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자동차용이나 아니면 여타 전자제품에 들어가서 생산해낼 수 있는 라인 이런 것들이 선이 서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부족한 부분에 더 부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겠지. 그쵸? 차량용 반도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이 부분에 대한 여건들이 만들어지면서 현대차 아산 공장이 쓰고 한국 GM의 부평 공장이 셧다운 됐구나. 즉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그러니까 MCU 칩에 대한 부분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관련주들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많이 올라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중에 MCU 칩에 어버브 반도체가 상한가 들어간 거지. 자, 다음 종목, 다음 거 들어갑니다. 다음 이슈는 바로 이거예요. MLCC. 멀티레이어, 세라믹, 캐퍼시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MLCC인데요. 요게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는. 콘덴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요. 이렇게 안에. 그 콘덴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 콘덴서잖아요. 그 칩 안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요게 이게 MLCC라는 거지. MLCC 난리 났죠, 그죠? 요거 한번 봐보세요. 삼성전기, 요게 MLCC예요, 요게 MLCC.
이거 보여요? MLCC 날개 달고 고속성장 0.3mm, 0.2mm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의 필수. 요 MLCC가요 스마트폰에서는 1800개, 전기자동차에서 2만 개 들어가요. MLCC가 뭐 하는지 모르죠? MLCC는 전력에 대한 부분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정하게 만들어줘서 공급을 해야 기기가 고장이 안 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경영 전략 잘 봐야 돼요. 선택과 집중의 경영 전략, 가과만 투자의 면물력, MLCC 2위, 무라타 1위 추격한다. 삼성전자 매출 의존도 20% 미만. 왜 20% 미만인지 아세요? 이제는 전기자동차에도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삼성전기가 MLCC 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용으로만 썼어요. 지금은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삼성전기가 세계 최고 성능의 초소형 고용량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개발에 성공했다.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전류가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제어하는 전자부품,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고맙습니다. 네. 자, 편한 마음 되시고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씩 찾으면 수익 낼 수 있어요.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언제든지 신 대표가 기다려 줄 테니까요. 고생하셨고요.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